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엄호화 에어쇼, 기수단 영접까지 특급 의전을 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2년마다 셔틀 정상회담도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정보통신, 건설 등을 망라하는 34개 경제협약도 체결했습니다. 38조 원 넘는 선물 보따리 중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과 선명히 대조됩니다. 近年来呢，中沙关系保持着高水平的发展，始终处于中国同中东国家关系的领先地位。 시 주석은 첫 번째 중국 걸프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권 정상들과도 두루 만나 미국의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5일 머니를 벌어온 시 주석의 솔선수범에 지방 간부들도 무역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장성이 유럽의 기업 대표단을 보낸 걸 비롯해 장수, 스촨, 광둥성 정부도 앞다퉈 해외 공략에 나섰습니다. 欧洲的能源危机以后，那么我们行业的我们的产品现在是在欧洲很火爆，那么我们利用这次机会，我相信一定会有很大的收获。 경제사령탑 리커창 총리는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원탁회의에서 최근 방역조치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반등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 주석 출국 직전 백지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제로 코로나 탈출을 선언하고 경제 되살리기로 국면을 전환한 중국. 세계 공장이자 최대 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주빈 테이블에서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유세 여행을 할 때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계획이 궁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고 질 여사는 이에 단호하게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축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동맹국 정상에게 출마 계획에 대한 신호를 줬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선 도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질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숙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 여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6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한 데다 2024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80살의 고령으로 애초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이와 관련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지지 유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압승은커녕 상원 패배에 하원까지도 한 자릿수 승리에 그치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주의자들과의 부적절한 만찬은 공화당까지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First, let me just say there is no
room in the Republican Party for anti-Semitism or white suprema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헌법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며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덮는 사기를 저질러 선거 결과는 물론 헌법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How can anyone hope to take the presidential office, oath of offic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Constitution while simultaneously calling for the Constitution's termination? It's wholly disqualifying on its face. 설상가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은 현지 시간 6일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쪼그라드는 사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과 6%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수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소비 덕분에 버텼습니다. 특히 2분기에 대폭 늘어난 소비는 수출 감소로 입은 타격을 만회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분기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실제 늘기도 했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물가 영향으로 착시 효과도 컸습니다. 지난해 대비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물가 상승 영향을 빼면 제자리 걸음인데 금액만 보면 6.2%가 오른 겁니다. 일단은 수요를 늘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요인이 있었고 금리가 오랐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소비를 줄인다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실제 부담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할 거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결국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낙관하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반기부터 줄곧 울상입니다. 특히 집집마다 다른 빚의 규모가 씀씀이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팀 분석 결과 소득 대비 빚 상환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건 높건 빚이 많은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면 소비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연소득의 2배를 웃돌게 되면 빚이 조금만 더 늘어도 소비는 큰 타격을 받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어도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중고소득층이어도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소비마저 줄일 거로 예측돼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천 원, 전년도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카드사별로 포인트를 어떤 혜택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두마뱀 인간은 꼬리가 잘리자 바로 재생합니다. 실제 두마뱀은 다리나 꼬리가 잘려도 쉽게 다시 만드는데 이런 속성을 영화화한 겁니다. 재생 능력은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하지만 인간 등 포유류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마뱀의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유전자 데스모플라킨으로 이 유전자가 하등 동물의 조직 재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연구진은 재생 실험에 많이 쓰이는 동물 모델인 제브라피쉬의 지느러미를 인공적으로 자른 뒤 이 유전자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제브라피쉬의 그 꼬리 지느러미가 재생이 잘 되는데요. 그 사이 재생이 되는 동안에 DSP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억제시킨 부위에선 재생이 잘 안 되고 억제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재생이 잘 되고. 또 데스모플라킨 유전자를 억제하면 하등 동물의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체 세포의 형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스모플라킨 유전자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에도 존재하지만 재생 기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데스모플라킨의 재생 기능이 인간의 몸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 봉인을 풀 단서를 찾아내면 손상된 간이나 근육을 재생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입니다. 개 한 마리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부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목걸이와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기동대대에서 정찰견으로 일한 군견 달관이 은퇴식입니다. 10년간의 정찰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은퇴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관이는 지난 2019년 산속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열흘 만에 찾아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관이는 은퇴식이 열리는 날 오전 마지막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달관이도 처음부터 모범 군견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훈련을 받다 도망쳐 우스갯소리로 탈영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붙잡혀 돌아온 뒤로는 어떤 개보다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고 2년 뒤 열린 군견 경연대회에서 보란듯이 최우수상을 입에 물었습니다. 워낙 후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지형 지물에서 나도 냄새를 맡으면서 딱 찾는 그런 거 보고 저도 딱 감명 깊었습니다. 은퇴식에 3년 전 달관이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좋은 누리양과 그 가족이 함께 자리가 더 빛났습니다. 온누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로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군견 달관이와 박상진 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관이는 벌써 만으로 10살, 사람으로 환산하면 70에 다다른 고령이 됐습니다. 임무 수행을 30분 이상 할 수 없었고 또 장거리 작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부대원들은 원래 은퇴견이 가야 하는 강원도 춘천 군견훈련소 대신 부대에 남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Після нічного удару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Одеса та інші міста і села регіону у темряв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більш ніж 1,5 мільйона людей на Одещині без світ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웅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소를 지으면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Да, мы делаем это. Но кто начал? Кто ударил по мосту, по Крымскому? Кто подорвал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с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Курск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을 두고 많은 잡음이 있지만 비판은 우리의 전투 임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잡음으로 치부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테러로 규정한 뒤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고 유럽연합의회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공군 비행장 2곳에서 연이어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의한 공격으로 규정했고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는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며 다시 핵 위협에 나서는 등 전쟁이 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허공에 새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에서 풀려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전화 통화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라이너의 신병 안정과 귀국 항공편에 오른 걸 확인한 뒤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Reuniting this Americans with their loved ones remains a priority.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to bring home every American who continues to endure such an injustice. WNBA를 대표하는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인 그라이너는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와 죄수 교환 형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프시즌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중 지난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치료용 대마초를 실수로 짐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당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무렵이어서 푸틴의 인질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라이너의 동성 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emotion that I have right now is just sincere gratitude for President Biden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그라이너와 맞바꾼 전직 KGB 요원 빅토르 부트는 불법 무기 거래로 7조 원을 벌어들여 죽음의 상인으로 불린 악명 높은 무기상입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된 전직 미 해병대원 폴 휠러도 그라이너와 함께 교환하려 했지만 이번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라이너의 석방을 희소식으로 다루면서도 앞으로 외국에서 포로 교환 등을 목적으로 더 많은 미국인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 또한 현지 시간 8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법을 가결했습니다. The yeas are 258, the nays are 169, present 1. The motion is adopted.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한 공화당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I hope and pray that my colleagues will find the courage to join me in opposing this misguided and this dangerous bill. 하지만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도 3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입법에 나선 것은 2015년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동성혼 판결 또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존중법은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성이나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또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를 의식해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꿈 같은 모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생존을 위한 여정.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 영화 아바타가 숲에서 바다로 가족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13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는 14일 전 세계 최초 개봉을 앞두고 방한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출연진은 1, 2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여전히 환경이라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Really, it's about what will I do for my family versus what will I do to save my world or my people, and what is the father's and the mother's greater responsibility. The first film had Jake opening his eyes to
a new culture, a new planet, and a new love. And to me, I found it was a simple story of a man trying to protect all that. 비밀을 가진 소녀로 등장하는 73살의 시고니 위버 배우도 가슴 벅찬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관객들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feeling that it's such an amazing experience. It feels like more than a film. And just you're a member of the family as soon as this film starts. 192분,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에 대한 우려에 캐머런 감독은 좋은 것은 길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이 본다면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short novels and there are long novels. This one's a long novel. Shorter than Titanic and that worked out okay.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3D는 물론 초당 프레임 수를 2배 늘리는 하이 프레임 레이트와 명암을 강조하는 HDR 등의 기술로 환상적인 영상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 캐머런 감독은 이미 3편 촬영을 마쳤고 5편까지 완벽하게 대본을 완성했지만 모든 계획은 관객 평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외화로는 국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 2편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침체한 극장가를 살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예리한 눈빛, 엄지로 턱을 갠 표정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사진작가 엘버트 왓슨이 지난 2006년 촬영한 스티브 잡스의 사진입니다. 잡스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사진으로 그의 자서전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목을 쥐고 무심한 표정을 짓는 영화계의 거장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비롯해 앤디 워홀, 데이빗 보이 등 당대의 명사들의 미묘한 순간을 독창적 앵글로 포착했습니다. 표범을 촬영한 이미지를 합성해 롤링스톤스의 리더 믹 제거의 야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등 작품마다 자신만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My perspective, of course, is always to try and do a good picture, a strong picture, and a memorable picture.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를 100회 넘게 촬영하며 패션 사진작가로 명성을 떨쳤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20명 중 1명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반세기 넘게 축적해온 125점의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 연대기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So I knew that it was a very vibrant city. I knew there was a lot of art going on here. There was a lot of buzz to Seoul. The music was good. The movies coming out of here are good. So I think it was a very good time to come to Seoul. 엘버트 왓슨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8손을 넘는 고령에도 인물 초상을 넘어 피사체를 확대해 실험적 작품에 도전하며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